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업은 그 대전 예총 형광 박공준 회장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요. 이제 대전 예총의 이제 로고를 좀 새겨보면 어떻겠냐라는 또 어떤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나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이제 대전이라는 곳은 이제 밭전자죠. 큰 데에 이제 밭전자고 뭐 한글로 풀이하면 한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말 그대로 한밭대학교도 거기에 이제 대전이라는 것을 이제 크다 한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밭에서 한밭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한밭이라고 하는 대전에 이제 한글 명칭을 하는데 어떤 이제 변관이라든가 그 어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갓 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서로 하면은 이게 타원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십자가 모양이나 약간 방패 느낌이 나서 어차피 이제 대전 예총은 우리가 이제 가로로 보통 읽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밭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해보고 싶을 때 이제 그 행서에서 나오는 흐름에 가지고 있는 자형을 이 변관에 어떤 이제 양각으로 이제 뭐 새겨서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로고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자라든가 또 일반적인 어떤 이제 상품 뭐 가방에 들어간다던가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뭐 손수건이라든가 기념품에 들어갈 수 있는 로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넓게 파냐면 이게 지금 5cm거든요. 3cm도 이 정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어떤 효과라든가 표현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넓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의 흐름도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힘으로 두께를 조절해주고 또 갈필선도 표현을 해준다면 좀 어떨까? 네, 여기서 어차피 여기 선은 이제 이 센치가 이런 식으로 돌 인면에 들어갈 것이고요. 들어간 다음에 오히려 이 부분은 깨줘도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예총이 있고 미업이 있고 뭐 이제 하는데 그 각 지역의 어떤 트렌드와 특색을 맞춰서 한다면 이제 대전이라는 이 한자의 행서 느낌의 글씨가 조금 위치가 이제 바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위치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공간이 좀 좁아지고 넓어지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서 이제 하는 부분에서 느낌 자체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모 반듯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관인이라든가 직인 또 우리 옥새 국세의 어떤 그 부분들은 웅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웅장하면서도 그 지역의 어떤 이런 걸 약간 이제 쌓인 느낌 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정각의 어떤 개념 자체가 정말 넓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각은 네모 반듯하게 파야 된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지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어떤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원하는 부분들 그 지역의 어떤 표현을 정각에 함축시킨다. 이게 되게 어렵죠. 함축법.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글씨는 이제 그렇게 바로 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샤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먼저 자형의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먼저 말 그대로 구역 설정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와서 선이 지납니다 라고 하고 지나왔고 다시 강하게 임팩트가 됐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우선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뭐 말 그대로 돌 위에 하는 이제 소묘 대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소묘가 왜 많은 선들을 하는 이유가 그 중에서 정확한 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라든가 그러면서 사실 활달한 선을 꼭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저뿐만 아니고도 예총 대전 예총을 대표해야 되는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또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자. 그리고 또 이 돌은 전라남도 해남석입니다. 중국의 돌이 아니고 우리의 해남석을 이렇게 이제 잡기 편하게 좀 치석을 완만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 때면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뭐 매듭봉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약간 태실이라든가 테슬 그런 것들 넣어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약간의 이제 미니 옥새는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미니어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위치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잡아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여유롭고 그런 부분을 쓴다면 이 글씨의 대전 예총의 위치와 그다음에 이제 글씨 자체는 좀 이런 행서에서 느낌을 보면 조금 너무 딱딱한 판본체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서간이라는 느낌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곡선적인 부분을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선 가상으로 전 여유가 있으니까 전자 같은 경우도 멀리 예자도 여기 선이 있으니까 예 하면서 총 그래서 글씨를 너무 똑같이 쓰는 거 말고 여백에 따라서 납작해지고 길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틀이 잡혔다 싶으면 저는 반대로 이제 인고 작업을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확 써서 하면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선은 점으로 반대로 이제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이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보니까 공간들이 필요 없는 공간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그 글씨에 가지고 있는 표현 요소들이 공간 확보가 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를 이렇게 막아준다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좀 이제 떨어져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미리 다 해놓는 것보다는 좀 이제 오차나 또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먹으로 발라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라인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대자와 전자, 예자와 총자의 상관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자는 받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어지고, 이제 두께 조절은 이제 새길 때부터 이제 잡아야겠죠. 끌고 올라와서 전자는 끝까지 밀어주시고, 이게 이제 허선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필요 없으면 또 저는 이제 이 전각에서는 잘 안 하는, 이제 우리 서각에서 많이 쓰는 이제 갈필 효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를 쓰면서 표현되는 갈필 효과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울기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자도 기울어지면서 서로 이제 손을 맞잡고 공을 굴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도 새겨보고요. 총자는 이제 길어지는 글씨이기 때문에 인고 뜰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면은 미리미리 예전에 이제 거꾸로 뜨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좋겠죠. 예전에 거울 보고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게 음각이냐 양각이냐를 떠나서 작업을 할 때 우선은 공간을 이렇게 우선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게 좋아요. 양각이라는 거 하려면은 이 네 변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어차피 네모 안에 또 이 밭전자라는 행석기가 있는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앞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했을 때 이게 조금씩 이제 두께 조절을 한 번에 거꾸로 하면 좋겠는데, 옳게는 편한데 뒤집어서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여기다 기름 오일을 바른다던가 거울을 보고 한다면 좋은데, 또 이제 요즘에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반전 작업이 있잖아요.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흘러주고, 이쪽에 탈견이죠. 어깨가 쓱 이쪽이 빠지면서 넘어오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이 두께가 장난 아니죠 지금. 그러면서 가느다라는 허선은 아니죠, 실획인데 십자가의 이제 입구에 이제 열십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파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올 것 같고요. 무게 중심을 얼마큼 잡아줄 거냐. 또 이제 우선은 이제 여기를 어차피 이제 요 부분, 이런 부분 하얀 부분을 새겨서 없애겠지만, 앞으로 이제 음향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음각이다, 아니 그럼 이쪽을 양각으로 한다던가, 안에가 양각이면 이쪽 음각인데, 이런 게 좀 이제 또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갈필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더 두꺼운 부분 여기죠. 어차피 여기가 이제 이 꺾인 부분이 깨져 나가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안쪽 부분 획은 이런 식으로 넘어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자의 이 부분은 안으로 좀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와 얘의 길이, 요 공간의 길이와 요 공간의 길이가 이제, 근데 이제 여기 하다가 중요한 건 여기가 터져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1cm 정도는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전체 양각으로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도를 하고요. 작업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하기 전에 이제 칼을 한번 갈아줘야 되는데요. 지금도 좀 뾰족을 해요. 손으로 만져봐도.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은 600, 샵 6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사포는 아니고 글라인더 같은 느낌이죠. 여기다가 이제 칼을 여기 보시면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꺾인 부분에 밀착을 해가지고 한번 오고, 밀지 말고 뒤집어서 약간 이 꺾이는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부엌칼 갈듯이 숫돌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을 세워주려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돌려서 여기 다시 여기 꺾인 부분을 딱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하면 이제 칼날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끝을 만져주셔야 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그럼 잘 보시면 여기 그 칼날이 갈려서 반짝거리는 부분하고 여기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높이를 봐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쪽은 많이 갈렸고 이쪽은 조금, 그러면 조금 갈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왔으면 딱 가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럼 아까보다는 여기가 좀 갈렸죠. 그러니까 비율을 보는 겁니다. 한쪽은 동그랗고 한쪽은 뾰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다, 양쪽 다 두 날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도 보면서 또 여기 끝을 보면 서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칼날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르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칼날을 예리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쪽이 좀 덜 갈렸다 그러면 한 번만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천에다가 닦아주시면, 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손으로 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작업하기 전에 칼 가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작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칼을 넣는데 기본 획에서 칼 방향을 넣고 칼의 손잡이 45도와 칼의 방향을 45도로 틀면서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추도법으로 이렇게 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나머지는 넓은 면적이면 먼저 가운데 글자 많은 데부터 공략하지 마시고, 대생도 마찬가지죠. 석고상을 할 때는 멀리부터 보고 이제 눈, 코, 입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눈, 코, 입부터 위치를 잡고 점점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먼저 이건 이제 짧은 방향에서 깊이 파고 싶으면 악도법이 좋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날의 손잡이 45도에 칼 높이가 45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45도가 되게 안전적인 거 같죠. 여기서 세워주고. 근데 너무 세워서만 파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안 파져요. 오히려 힘만 들어가죠. 그래서 칼날의 각도 45도와 칼 손잡이의 45도를 켜고, 마치 옛날 그 참치캔 원터치 나오기 전에 그 따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걸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그 양각에서의 마지막 그 갑변은 나중에 없다고 그래도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선은 나중에 없애더라도 지금은 남겨두는 게. 그 다음에 파다가 여기를 바로 안 파고 좀 띄었다가 파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점이 생겨요. 그것이 이제 도운이라는 거죠. 이 도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을, 자, 이렇게 보고 요 영역을 파주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그 아까 인코트 분맛이 나게 하려면 갈피를 서각에도 파는 것처럼 여기도 살짝 넣어주고요. 찍히면 갈피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추도법으로 그냥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자, 엄지손가락은 지렛대 역할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때려준다던가 격변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그건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돌이 이제 5cm 정도인데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느낌을 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분맛도 좀 내보고. 그럼 이제 또 여기 이제 밑에 있죠. 여기 이 부분도. 그럼 여기도 여기서부터 켜도 상관이 없고요. 획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은 손에 가지고 있는 모양을 보시면 추도법 할 때는 아주 당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딱 여기 손에 탁 껴버립니다. 여기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은 지금 인상을 끼고 하지 않고, 돌이 크다 보니까 인상을 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이 영역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죠. 또 나중에는 이 부분이 얇아질 수도 있고 두꺼워질 수도 있는 그 부분 나중 문제니까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공략을 한다. 완전히 여기를 막 파가지고 막 몇 센치 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선은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획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이 변이 하나는 양보하다 보니까 이쪽이 다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보입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서부터 획이 시작한 거니까. 그만큼 추도법 할 때 각자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처음에 악도법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뭐든지 다 악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추도로 배우시는 분들은 추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큰 영역을 팔 때는 악도법으로 많이 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획을 팔 때는 이게 손을 꽉 껴가지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골 사이에다 꽉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도법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전체의 부분을 구성하려면 마침 그 부분에만큼은, 왜냐면 획이 중요하거든요. 양각은 한번 그 획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이제 다시 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음각은 좀 다시 좀 획이 두툼해져도 다시 재생할 수 있는데, 양각은 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갑변이라는 효과와 또 이런 부분, 대전이라는 부분에서의 글씨의 행서라는 느낌과 그 안에 한글이 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이것이 이제 격자가 되거든요. 방한선,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는 다 반듯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약간의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저한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양각은 이제 혹시 내가 원하는 획이 의도치 않게 터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획이 날아가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다시 해야 되는, 특히 이제 획과 획이 만날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자만 다 파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 방금 이렇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 자체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해남성은 잘 튑다라는 어떤,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돌 자체가 조금 튀는 돌이기 때문에 미리 칼 방향을 내줘도 좋겠죠. 이미 이제 킨 부분은 다시 압도법으로 그래서 항상 그 먹으로 해준 획보다 0.1mm라도 조금만 앞에서 파주면 혹시 튀어서 없어질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차피 양각은 얇아지는 획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로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약 조절을 해야 되니까 혹여 이제 나중에 파도 되기 때문에 찍어보고 파도 되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얇게 파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팠기 때문에 걸려가지고 터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측해 볼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깊게 파야 된다는 생각보다 특히 양각은 획의 안정성이 좀 중요하죠. 자, 이렇게 오면서 한 번에 당기보다는 안전하려면 여기에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더 안전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서 또 여기도 보면 여기처럼 항상 바깥에는 지반이 약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튈지 모르고 깨질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획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한 번만 칼집을 위해서 이런 것도 갈필 효과를 내보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특히 이제 넓어지는 부분,
이렇게 가서 이쪽 변과 획 사이가 터지는 것보다 안쪽에서 좁은 협곡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얇아지면서 요 대전에 디귿자로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낄 때는 여기 보시면 칼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터트려 버리면 안전하죠. 이렇게 파다가 손 장갑을 꼈다 그래도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다시 이쪽 밑에 변 자, 이쪽으로 보면 좁아지니까 어때요? 이쪽이 터져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축도법으로 방향 전환해서 먼저 켜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획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 결대로 미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쭉쭉 여기 이쪽 눌리는 부분 여기 했고 여기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결대로 여기도 보이죠? 여기 결 하나 여기 저 디귿 대전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세로 결 여기서 이렇게 먼저 와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밀어내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켰기 때문에
좀 얇아지면서. 이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새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특히 이응 부분 같은 경우는 라인 선을 따라서 가더라도 칼을 세워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제 왔으면 시계 방향으로 갔으면 다시 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글씨 길이에 따라서
짧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잘라주고요. 하다가 이제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중요하니까요.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또 정각의 취미가 아직은 없으신 분들이라도 또 정각을 처음에는 아유 그셔도 되는데 왜 이걸 힘들게 파 그랬는데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모에 네모를 좀 더하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처음에 했던 이 네모의 변측을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깨야 높이가 달라져요. 다시 이 높이로 나머지를 깨줘야 찍혔을 때 이 점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완전히 지금 보시면 이쪽 높이랑 아직 안 판 부분 높이랑 틀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양각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찍을 때 이쪽에 힘을 많이 주면은 여기까지 혹시 들어간다면 여기에다 이제 점 같은 게 찍힌다는 거죠.
또 이제 글씨가 많으면 이 안에 이제 십자가가 되는 부분이 좀 얇아져야겠죠. 근데 이쪽 부분도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새겨가고 있습니다. 화면의 위치를 좀 바꿔서 손에 좀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멀리서 보면 와당 같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변의 밭전자의 모양에서 이걸 변관처럼 생각해서 조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은 갈필도 있지만 그 봉리에 보면은 이게 막 갈라지고 점투성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요쪽 좀 밋밋한 부분에다가 같이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방금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 큰 작업할 때는 지금 이제 획은 거의 다 새겼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이제 깊이가 있어서 안 나올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끝처리까지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약간 옆에서 운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약간 마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밀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화합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선은 1차 작업이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작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대전 예총이라는 그 색에서 초안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런 그 점박이 같은 도흔이 많고 회계가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위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결에 따라서 이제 좀 대나무를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또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 옆에 이제 이육루 미술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예전에 이제 고암 이육루 선생님 호가 죽사였어요. 이게 이제 또 대나무 풍죽을 그리시면서 전통 모니나와 서예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 대나무가 이제 앞에 있거든요. 선생님 그림 작품에도 이제 대나무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떠올라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표시가 또 이렇게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변치 않는 이쪽의 발전을 또 염원해 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제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 찍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기 하나 올라와 있는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여기는 이제 밀 해야겠고요. 소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로 거꾸로 찍힐 일이 없겠고요. 어차피 글씨가 크니까. 여기 이제 하고 여기 이제 엄지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제가 새겼다 그랬는지 눌러야죠. 이거는 이제 2021년 좀 초겨울 날에 몽화 양념 새김이 이제 왼손 엄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대나무하고
이제 인면하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정각이라는 새기는 매력은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죠. 글씨도 뭐 이제 작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겨서 원래 붙어 있는 이 돌들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표현되는 이 문자라는 것은 비움의 미학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거든요. 내 거를 버려야 비로소 이 문자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이 입동절 2021년 입동절에 제가 이렇게 이걸 기념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추억이 남고, 이런 돌의 흔적들은 이제 또 하나의 또 작품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버려져서 하나의 또 먼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요소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씨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마지막 종착역은 원래 원시 반본으로 돌아가는 새김이 아닐까 합니다. 이 새겨지는 이 느낌에서 표현되고, 다시 이 돌과 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작업에 대한 매력과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업은 항상 재밌고 또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음을 위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